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사를 맛있게 요리해 드립니다. 김성수, 최유한의 맛있는 수다 시즌2. 예, 시즌2는 혼자서만 여전히 하고 계시는군요. 얼마나 좋아요. 예, 참 일주일 동안 파란만장했죠. 야, 진짜 요즘 뭐 다들 바쁘고 예. 힘들고 하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정신없을 때가 없어요. 예. 특히 TV만 보면은 뭐가 그렇게 정신이 없어요? 야, 저는 이제 라디오 재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요즘 참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그나마 너무너무 안 좋은 소식인데 그나마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최유한 평론가가 수염을 기르면서 여기저기 라디오에서 섭외가 많이 오고 있다. 이런 좋은 소식이. 라디오 출연료로 재벌 되냐? 예. 하여튼 그래서 정신없는 건 아니라 TV를 보면은 항상 나오는 이야기들 답답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예. 아니, 우리 대한민국 언제부터 이렇게 친일본이 됐어요?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떤 게 친일본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 총리한테 아니 그 국사편찬위원장한테 아니 대한민국 이 수립이 1919년이냐 1948년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을 못해. 뭐라 그랬죠? 역사자 아니, 맞아?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 여러 가지 그래. 견해가, 야, 그렇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니까 교과서가 여러 가지인 거야. 그 여러 가지여야 되는 거야. 웃겨 죽겠어. 진짜 정말. 웃겨. 그래놓고서는 또 자위대가 오는 거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얘기하셨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 확실하게. 예, 진짜. 왜 1919년이냐고, 왜 1948년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1919년이 대한민국 만들어진 수립이 되면은, 이건 친일파와, 그리고 말 더듬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하세요. 우리나라 헌법에 그렇게 써 있어요. 써 있어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서 그때가 실제로 재헌헌법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재헌헌법에도 그래서 그때가 건국 30년이라고 얘기했어요. 재헌헌법에도. 그런데 엊그저께죠. 그 권희영 씨, 예, 뭐 한국학중앙연구원. 나는 이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계시는데 한국학을 공부하시는지 일본학을 공부하시는지 좀 모르겠어요. 일본학이야. 맞아? 맞아. 이건 명예훼손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확신한다를 붙이면 된대요. 예. 그 고영주한테 배웠잖아. 배웠어. 고영주 씨한테.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의견 표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얘기한 바, 19년에 임시정부는 만들어졌지만 나라와 영토와 뭐 이런 게 국민이 없기 때문에 웃기고 있어? 정부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게 없으면은 정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서, 그래서 48년에 비로소 국가가 수립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깨세요. 그러면 헌법 위반하는 거잖아요. 깨세요. 헌법에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이렇게 반헌법적 그럼 이런 인간들이 이렇게 많아. TV 나와서 그 얘기를 해. TV 나와서. 저 속마음 얘기해 드릴까요? 제 속마음 얘기 드릴게. 1919년에 대한민국, 그러니까 임시정부 때부터 된 이걸로 확립이 되면은 친일과 반일로 나뉘지만 1948년이 되면은 좌파와 우파로 나뉘게 되거든. 그걸 노린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반공이냐 친공이냐 이렇게 그렇지. 나누게 되겠죠. 그렇게 나누게 그렇게 되는 되겠죠.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짓을 하려고 다시 말해서 자기네들의 친일로부터 얻은 권력과 재산과 또 친일을 해가지고 했다는 그런 반민족적 범죄 행위를 가리기 위해서 48년을 건국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에이, 그러니까 진짜. 건국자 같은 소리 하지 마시라고 자, 그래요. 그리고 근데- 또 뭐 DJ 정부 때 건국 50주년 행사를 했다고? 이 사람아 정부 수립 50주년 행사를 했어. 그래, 정부 수립. 사실을 이렇게 왜곡하냐? 사실을 왜 이렇게 빠는 거를. 다 적혀 있어. 어. 그때 행사했던 거 봐봐. 글쎄. 정부 수립 50주년이야. 어디다 대고 역사를 갖다가 그냥 대충 왜곡하고 그냥 떼쓰고 그러니까 되니까 그냥 되는 줄 알아봐. 네,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걸 달았죠. 그렇죠. 네. 자, 이 부분요. 근조 역사 교육. 지금 역사 교육 죽게 생긴 거예요. 근조 역사 교육까지 괜찮은데 근조 역사 이렇게 그렇지. 되면 완전 죽는 거야. 언제 죽는 거야? 실제로 지금 48년을 갖다가 건국절로 하자고 하는 사람들은요. 48년부터 대한민국이 시작이니까 역사가 죽어요. 우리 역사가. 우리 역사가 완전히 반만 년 말살되는 역사가 거야.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단순한 것들을 갖다 놓고 우리가 논쟁을 해야 되는지 나 이해가 안 돼. 이거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논쟁이 있을 수 없는 거지,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금 그래서 요 아이디어는 제가 냈어요. 앞으로 이슈에 따라서 돌려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013년 대선 여론조작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로 파문. 첫 번째. 두 번째는 2014년 국정원 간첩 사건. 세 번째 세월호 참사. 네 번째 정윤회 문건 유출. 잠깐 여기서 문건 유출은 얘기를 해야 돼. 네. 문건 유출 무죄래. 무죄래. 아우 쪽팔려. 자, 다섯 번째. 대통령 기록물 아니래. 네, 다섯 번째 2015년 성완종 리스트와 함께 국정원 해킹. 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답니다. 그러면 처음에 낼 때 이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내야지. 아이 뭐 이렇게 다 맞추시면 아실 텐데 뭐. 선물 드립니다. 이런 것도 해야지. 선물 형이 줄까? 아니지. 국민TV가 주는 거지 왜 내가 줘. 협의도 안 됐어. 어쨌든 자, 사고만 치고 도망갑니까? 대한민국이 무슨 수류탄장입니까? 수류탄 확 던지고 도망가게? 항상 그래서 이제 지엄하신 국가 존엄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대통령 각하께서 외국 순방을 하실 때마다 겁이 나요. 이번에 무슨 사건이 터질까? 이번 또 터졌어. 또 터졌어. 이거 갖고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글쎄. 정두원 의원이 나와서 그랬잖아. 네. 아우 창피하다고. 자. 아니 교과서가 문제 있는 건 정두원 의원은 교과서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나 봐. 난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는데 이 새누리당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아주 고도의 전략들이거든요. 예. 자, 교과서가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라고 한 말 속에 엄청나게 많은 스펙트럼이 들어가거든. 사실 최소한도 문제 있잖아. 뭐야? 뭔 문제 소리야? 있어. 그러니까 문제 있다 얘기하면 문제 있죠. 얼굴도 문제 있고. 많이 머리도 문제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안 나잖아요. 지금. 김성수도 문제 있어요. 그럼 얼굴도 크고 머리 크고 그런데 문제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정상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문제라고 하는 말 속에 모든 마치 부정적인 게 다 들어가는 다 것처럼 들어간 것처럼 그걸 프레임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있는 건 사실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아니 교과서가 100% 완벽하다는 게 어딨냐. 계속적으로 그때 당시까지 검증돼 있는 사실을 다 합의를 해가지고 그래. 야 여기까지만 집어넣자. 나중에 그런데 얘기하려고 나중에 학설이 엄청난 게 딱 그럼 나와. 많아. 지금 얼마 전에 중국에서 8만 년 된 유골이 발견됐다 그랬잖아요. 우와. 이렇게 되면은 세계사를 다 다시 써야 돼. 우와. 세계사를. 그런데 이런 거가 나오게 되면 교과서가 오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저 교과서 문제 있어 없어? 이따위로 물어본다니까? 역사는 정설이란 게 없어요. 통설이 있는 거지. 그리고 확인된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여태껏 학술적으로 확인된 사실. 그리고 그 학술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연구해서 그것을 정설화하는 사람이 누구야? 역사학자들이야. 경제학자가 해요, 그거를? 또 오해할 수 있겠네. 역사학자들이 하는 거야, 역사학자들이. 네,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몇몇 분들이 하시는 얘기 보니까 아주 역사는 전유물이 아니다. 그것도 맞아. 맞아. 역사는 역사학자의 전유물이 아니지. 그런데 당신네들이 역사를 갖다 공부를 해서 역사학자들과 동일한 위치의 학문적 성과를 내야 그게 정설이 되는 거지. 그리고 거기 개나 소나 다 쓰냐 역사 전유물을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그러잖아. 자기들만 해석에 권리 되게 있는 웃기는 게 것처럼.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네. 자, 그 레이싱은 레이서의 전유물이 아니죠. 자동차 이거? 레이싱. 레이싱이라고 말하면 그렇지. 레이싱은
자동차 레이서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런데 왜 면허 줘서 그 사람들만 정해진 데서 타게 하니? 야, 레이서들도 나와가지고 저 스포츠카 몰고 그냥 일반 도로 다니면 걸려. 왜 그러게? 그게 다 정해져 있는 영역 내에서 전문적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국정, 검정 이렇게 얘기할 때 검정이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는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그럼 면허를 받고 있는 역사학자들이 나와서 쓰게 만들어 주는 거야. 레이싱 거리 이게 이쁘다고 운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갑자기 레이싱 거리 나와. 아니 레이싱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요즘 외로우시죠?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요. 장가간 사람한테. 자, 그러면 이 본격적으로 들어갑시다.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너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보통 한 그 소재를 3개 정도 갖고 오잖아요. 예. 근데 오늘은 3개를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어. 이 하나로 퉁쳐야 돼. 국정교과서, 근데 이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말을 오늘 바꿔야 되겠어요. 저는. 뭐라고? 저는 이거를 친일 반민족 교과서 혹은 종북 교과서를 만드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종북 교과서? 왜? 북한도 국정이잖아. 그렇구나. 북한을 따라가는 거잖아. 북한 따라가는 거네. 종북 교과서. 진짜 종북 교과서네. 진짜 종북이야. 진짜네. 아니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전에 김정일 위원장하고 단독 면담에서 뭘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배워갖고 오신 거 아니야? 이런 거 배워서 간 겁니다. 진솔하고 칭찬했잖아. 진솔하고 배워왔잖아. 그런 지도자라면서요. 그렇게 칭찬을 막 하시더니 이제는 교과서도 북한이 하는 식으로 가져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는지도 모른다는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북! 소설이에요. 종북! 그래서 에이그. 지금 말하는 올바른 교과서는 반민족 교과서고 종북 교과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얘기합시다. 이 종북 교과서 누가 만드냐? 누가 만들죠? 자, 국사편찬위원장이 김정배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정배부터 파고 들어갑시다. 그럽시다. 자, 제가 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고대 출신이에요. 그 민족고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민족고대 이렇게 하잖아요. MB도 나왔는데 무슨 민족고대야. 어쨌든. 근데 김현우 화이팅! 나 손현재 화이팅 해 있나? 자, 이분이 우리 아버지도 고대 나왔어. 이분이 조용히 해 씨. 취임할 때 이랬어요. 지금까지 국사편찬위가 해왔던 기본적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어떤 것이 충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영익 전 국편위원장 후임으로 취임할 때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옛날부터 국편에 있었네. 이 사람이. 계속 국편에 있던 분이에요. 그리고 분이네. 심지어는 국정교과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했던 분이에요. 네,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국사가 획일적으로 되는 걸 반대한다. 획일적인 역사는 있을 수 없다. 쭈쭈쭈쭈 하다가 중간 생략 그러면서 다양성을 말살하고 획일성만 찾으려는 것은 위험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언제? 박정희가 국정교과서 도입할 때 이 양반 얘기했어, 젊었을 때. 근데 싹 바뀐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뭐냐면 막 비판하니까 나도 4.19 때 대열에 섰었다. 그 얘기하기 전에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이분이 국정교과서를 갖다 얘기를 막 할 때 찬성 논리로 얘기했던 게 기가 막혔잖아요. 1970년대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내 최고의 학자들이 교과서를 썼는데 지금은 함량이 좀 떨어지더라. 70년대 국정교과서를 만들던 필진들이 지금 필진들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기요, 우리가 필진은 훌륭하냐 마냐 이거 얘기하는 겁니까? 그 훌륭하신 필진들이 어떤 교과서를 썼는지 모르세요? 저 그걸로 공부했었거든요. 어떤 교과서였죠? 자, 전두환 정권 시절에 역사에 이렇게 써놓은 거, 그 훌륭하신 필진들께서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82년대 국편이 만든 중학교 국사 국정교과서 184쪽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게 보여드리고 싶어 이렇게. 근데 나중에 이제 자막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회의 안정을 좀먹는 불안 요소를 제거하면서 누가? 전두환이가. 참 미치겠네. 쿠데타에서 사회 정화를 이룩하고 새로운 교육 풍토를 확립시키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이대로라면은 전두환은 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거죠? 글쎄 말이야, 웃겨 죽겠어. 자, 이러한 개혁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고 절대적 지지를? 그때 당시에 절대적 지지 하셨어요? 난 욕하고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 나도 안 했는데 정치 사회 질서가 바로 잡혀갔다. 바로 잡혀갔어요?
넘어가자. 예. 그리하여 새 헌법에 의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전두환 개새끼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여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예, 이때 당시의 선거를 우리 민주화 역사 속에 가장 수치스러운 선거로 기억을 하죠. 체육관 선거. 그렇죠. 예, 네, 이거 찬성률이 얼마였죠? 그때 99%인가 그랬어요. 90 몇 퍼센트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런 찬성률 나오는 나라는 어떤 나라? 독재국가 비슷한 나라 어디 있죠? 북한 있습니다. 딩동댕. 예. 자, 5공화국은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정의사회 구현과 민주복지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여 새로운 역사의 창조에 나서게 되었다. 이게 교과서에 실렸던 글이야. 그 훌륭하신 학자들이 이렇게 글을 썼다고 훌륭하신 학자들이 몰라서 이렇게 썼겠냐고. 아우 쪽팔려. 고대 총학생회에서 그랬대요. 김정배 선배님 뭐라 그랬더라? 뭐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했던가? 하여튼 엄청나게 쪽팔리게. 고대 총학생회에서 김정배 선배 역사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이 김정배라고 하는 사람의 스승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우리 민족에 있어서 사표가 되실 만한 분이에요. 누구죠? 김준엽 총장님이셨죠. 이분이 우리 그 헌법을 기초하셨죠. 기초하셨죠. 네. 그리고 이분은 그 전에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3.1운동의 정신 계승 이거를 명기해 놓으셨던 분이잖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제1호로 그러니까 그 일제에 의해서 학병으로 끌려가다 탈출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1호로 그 광복군에 자원 입대하셨죠. 자원 입대하셨죠. 그 뒤에 이제 또 장준하 선생도 가시고 이렇게 된 거죠. 예. 안타깝게도 2011년 7월 달에 타계하셨습니다. 이 양반이 전두환 시절에 예. 1984년도에 예. 막 이렇게 학생들 탄압하니까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두환의 눈에 가시야 잘랐어. 그때는 총장도 막 잘라.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돼. 우리 최영한 평론가가 다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성질이 너무 급해서 차분차분히 설명을 잘 안 하는데 전두환이가 그랬어요. 고대에서 하도 데모하는 애들 많으니까 제적시키라고 그랬는데 이 총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학칙과 법률에 따라서 할 뿐이다. 그것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발견이 되면 제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정부에서 가타부터 얘기를 하고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고 끝까지 제적을 안 했어요. 버텼어요. 끝까지 버티셨어요. 그러다가 말씀하신 대로 전두환에 의해서 강제로 물러나게 됐는데 강제로 물러날 때의 그 물러나는 그러니까 이임식인가요? 예. 이임식, 퇴임식 현장에서 학생들이 사랑하는 총장님 가시 마세요라고 했던 그 총장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연설을 할 때 아주 유명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나는 역사학자로 역사의 신을 믿는다. 현실에 살지 말고 역사에 살자.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역사의 신을 믿지 않고 또 현실에 살지 말고 역사에 살자라고 이야기 스승님이 그 얘기했는데 제자는 뭐하니? 아유 뭐 스승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서 진짜. 다 위대한 제자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뭐 쭉정이도 있는 거고 네. 또 스승이 개판이라고 해서 다 이상한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 박홍 교수한테 수업 들었잖아. 빠걱. 예. 아이 참. 수업할 때 담배도 잘 피시고. 예. 예. 그런데 아직까지 사과를 안 하시네? 쪽팔리지 않아요? 사과 안 하셨구나. 서강대 교수들이 대신 사과했어요. 동문들이. 그렇구나. 예? 미치겠다.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맙시다. 아이고. 그분도 옛날에 독재 정권 때는 한 거 하셨어. 그래서 뭐가 생각나냐면 영화 암살에 그 맨 처음 이렇게 막 독립운동 염상진. 갑자기 염상섭이라고 할 뻔했다. 염상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지조 바꾸고 오히려 더 독립군 탄압하던 그런 사람들이 내가 생각나는 보기에는 거예요. 이 김정배 위원장님께서 소설을 써봅니다. 네.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다. 소설이에요. 네, 바꿨다 그러면 나는 내부에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우와.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봅시다. 네, 봅시다. 네. 근데 그 사기도 쳤다. 예. 뭐냐면 그 위대하고 훌륭하신 그 당시에 세계적인 학자님들께서 예. 어떤 사기를 쳤냐면 또 명예훼손 될 수 있네. 이렇게 바꾸셨어요. 뭐냐면은 자
5.16 군사 쿠데타 때 혁명군들이 혁명 공약 6개조를 소개했거든요. 이거 유명한 겁니다. 이건 팩트예요. 팩트예요. 사료가 다 남아 있습니다. 네. 예. 6개 한 중에 6번째가 뭐냐면은 이렇게 됐어요.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그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한다. 이게 역사적인 팩트죠. 팩트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바꿔치기를 했죠? 교과서에 어떻게 바꿔치기 했냐면은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왜 이렇게 다시 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박정희가 그때 민정이양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호떡 뒤집을 때 뒤집어 버렸거든. 자,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잖아. 지따낸.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요. TV 드라마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민정 이양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혁명 6개조에서 그 선언을 하고 뒤집었다는 게 TV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에도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예. 역사책이 아니라. 그런데 이거를 역사책 교과서에다 어떻게 썼는지 보시라고요. 이런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예요. 예? 자, 이게 그러면 이런 항의를 하시는 분이 있을 거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왜 그때랑 동일하게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서 하는 그 패널들이 있더라고. 야, 우리나라가 70년대에 비해서 얼마나 발전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국정을 할 때 이런 식의 이 의도들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거는 선동이다. 나오지도 않는 아기를 보고 어떻게 하느냐? 부모를 보면 아기 얼굴을 알거든. 부모를 보면 아기를 알아요. 비유 기가 막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야. 이게 부모니까. 그리고 부모님은 한 대로 하고 있잖아. 지금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조목조목 좀 얘기를 해봅시다. 왜 우리는 그럼 국정화를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해야 반대해야 되는가? 한다고 얘기를 하는가?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진짜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를 정자를 쓰는 역사는 정설, 바를 정자 쓰는 정설이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왜 우린 국정 역사 교과서를 반대하느냐? 첫째, 역사에는 정설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걔네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설이 없으니까 그나마 정설이 된 걸 가지고 자부심 있게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사례를 하나 들게요. 황교안 그 총리한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야씨 5.16이 쿠데타냐 아니면 혁명이냐 물어보니까 맨 처음에 얘기 안 하려고 그랬었어. 그러다가 계속 물어보니까 우리가 배운 교과서에 뭐라고 써 있었죠? 우리 그때 5.16 군사혁명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네, 썼었지. 아세요? 교과서에 5.16 군사혁명이라고 써서 배웠다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요, 79년 12월 12일에 대통령께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10월 24일. 10월 24일. 10월 26일. 헷갈리잖아. 죄송합니다. 10월 26일. 26일, 11.6 그때 돌아가셨다는 그리고 얘기를 듣고 27일 알게 됐지. 예, 27일에 우리가 듣고 나서 펑펑 울었습니다. 책상 엎드려서 막 울고 막 나라가 망하겠구나. 망한 줄 알고. 북한이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TV에는 막 장중한 음악이 깔리고. 그게 접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교과서의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세뇌돼 있었어요. 이 사람이 네, 이 사람이. 세뇌돼 있다가 그 세뇌를 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였는지 몰라요. 우리 애들한테 똑같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요, 저같이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그 올바른 역사를 보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는 일부 아주 강적으로 민족주의나 혹은 편협한 혐오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 그 사람들은 예비적 혐오 범죄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교과서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 교과서 내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 단일한 국가를 만들었다고 가르쳤고요. 그래서 외부 이방인들, 그 우리 민족이 아닌 타민족들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이고 경멸하는 인식들을 우리들이 갖게 했어요. 그래놓고서는 왜 지들은 사대주의를 하지?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가르쳐서 제가 그때 당시에 어땠냐면은 외국 그 식당들에 일부러 안 갔어요. 굉장히 그 어설픈 민족주의자였던 거죠. 어설픈 민족주의자. 그래서 과대망상이 좀 살짝 있었던 민족주의자 비슷한. 그래서 일식집 같은 데 가지 않고요. 가족들이 전부 다 일식집에 들어갔는데 난 밖에서 안 먹겠다고 떼를 쓰고 그러다가 두드려 맞게 됐어요. 그게 애국이라고 생각했어요. 제대로 맞아. 그 교과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네, 맞아요.
애들을. 그래서 나는 그리고 국사는 무조건 100점이었거든. 저는 무조건 국사는 100점이었어요. 이제 와서 100점 받았던 게 너무 창피한 거 있지. 그렇지. 그때 60점 받았다고 하는 후배 연출가 앞에서 내가 나 미안하다 부끄럽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정설이라고 하는 게 역사에는 없고 역사는 계속적으로 발견하고 탐구하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사관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치, 역사를 거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텍스트인 거예요. 심지어는 국어, 영어, 수학도 정설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수학 같은 경우도 지금 눈앞에서는 이제 계산해가지고 공식이 맞다 이게 떨어지는 거 그거는 일부분이고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한테는 만유인력 법칙이 그치, 최고였어요. 최고였죠. 그렇게 모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발견에 의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에 지침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자료를 썼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비교하면서 배울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나라는 아주 불행하게도 입시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목을 매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맞다. 이 입시상 편의상 교과서라고 하는 걸 두어서 가르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 선진국에서는요 교과서 없는 학교 되게 많아요. 거기가 오히려 더 창의적인 교육하는 거 모르세요? 이 상황에서 한 가지 그럼 더 말씀드려야겠다. 그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얘기를 황교안 국무총리 때 답을 했다니까. 황교안이 스스로 얘기했다니까. 5.16이 쿠데타이냐 혁명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그렇게 말할 일 아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이렇게 맞아요. 나중에 가서는 법원의 판결에 뭐 같은 생각이다. 동의한다. 뭐 이따위로. 예, 얼버무리다가 자기 진심 튀어나왔죠. 그 황교안 국무총리 얘기한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견해가 다양하게 있는 것이 커다란 틀 안에서 우리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교과서에는 이런 걸 실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더라도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견해. 그렇지. 그리고 강력하게 검증 중인 어떤 견해가 있다면 그 정도를 자료로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검인정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성수 평론가가 방금 얘기, 우리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죽일 수 있냐? 그 바로 이게 역사 국정 왜 반대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아이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 있더라고. 교과서가 하나면은 공부할 것이 분량이 적어지니까 아이들한테 되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이제 우리 학부모들이 속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단언컨대 저 국정교과서로 공부했거든요. 국사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우리 동생도 그랬고 거기 나와 있는 토시 하나를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외웠어요. 다 외웠어. 맞아. 그런 공부를 시키고 싶으십니까? 지금은요. 오히려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게 계셔. 학부모님들이. 교과서가 8개잖아요. 그럼 내가 학원생 했거든. 나 학원생 했어. 학원생이 더 잘 알겠다. 나 학원생 6년 했어. 국어 교과서가 8종인가 그래요. 국어 교과서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문 있고 저기에 있는 지문 있어. 그러면 입시에 어떻게? 따로 낼 수 없어. 공통으로 나와 있는 지문을 위주로 내게 되고 다른 지문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여러 가지 예문 중에서 여러 가지 교과서에서 균형 잡히게 쓰게끔 돼 있어. 그것도 논란이 되니까 나중에는 EBS 수능 교재에 나와 있는 것만 재시민으로 썼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교과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로 공부해야 될 양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리고 문제도 난이도가 낮아진다가 아니라 이건 정확히 말해야 되는데 정말 열나 유치한 문제를 못 내요. 그렇지. 숫자 꼬는 거.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따위 거 못 낸다고. 그치.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박정희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죽였냐. 이게 뭐 우리한테 역사를 알고 그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데 뭐가 도움이 돼. 그때 1979년에 10월에 죽었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10월 26일 몇 월 몇 시에 죽었다라는 식으로 거기다 가로 열고 문제 내야 된다고. 왜? 변별력이 없어지니까. 단 한 권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변별력을 위해서 더 어렵게 낸다라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국사는요. 시간만 투자하면 옛날에 교과서 하나 있을 때는 다 100점 맞을 수 있었어.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 내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야비하게 내는 줄 알아요? 그런 식으로 변별력을 굳이 가져서 줄 세우기를 해야 되는 게 비극이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분명히 교과서를 딸딸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90 몇 점을 받아야 되고 80 몇 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아이들의 상실감이 어떤지 아세요? 아주 요만한 차이를 가지고 선생들이 변별력을 위해서 그렇게 문제를 꽈서 내요. 다니엘 국정교과서 때 저도 국정교과서 공부했지만 그래서 아유. 거민정 교과서를 넘어서 우리는 선진국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교과서가 없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요즘 교사님들이고 학자들이에요. 이게 교육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교과서가 사고를 획일화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고를 열게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가 없는 수업, 교과서가 없이 대신 여러 가지 다양한 수업 재료들을 갖고 와서 토론하고 스스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수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국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왜 반대해야 되냐면 우리의 미래 아이들이 죽습니다. 창의성 죽고요.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저 죽을 뻔하다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역사교과서를 왜 반대하느냐? 첫째, 역사에는 정설이 없다. 그리고 둘째, 이 국정교과서는 아이들 죽인다 얘기했죠. 애 죽이는 교과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애 죽이는 교과서 맞아. 그리고 정설일 수 없는 교과서,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교과서 반대한다. 그리고 애 죽이는 교과서 반대한다. 셋째,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교과서가 아니라 정치적 도구예요. 자, 세 번째, 역사 교과서 국정 왜 반대하는가? 이건 정치적 도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요. 총선을 앞두고 권력이 저지른 꼼수입니다. 왜? 지금까지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박근혜 정권이 한 게 없네. 세상에 한 게 없어요. 근데 내년에 총선이 들어와 있어요.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친박을 중심으로 뭔가 해야 될 거예요. 뭐 했는데? 가계부채. 가계부채 올린 거? 가계부채 엄청나게 올려놓고 또 국가부채 역대 정으로 박정희 시절 이외에 국가부채가 이렇게 높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경제성장률 꼴찌야. 2.7% 이번 올해 2.7% 성장 예상하는데요.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대기업들 특히 현대나 이런 데 보고서 나오는 건 2.2% 얘기합니다. 2.2%. 예. 외국에서 얘기하는 외국 기관들도 역시 노무라 증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2.2%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따지면 더 낮아. 경제 환생시키겠다며 돈을 갖다 엄청나게 풀었잖아. 그리고도 2.2%? 나도 하겠다, 나도. 경제가 환생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환장하고 있어요, 지금. 경제를 더 죽이고 있어. 그러니까 진짜 잘 나가던 경제를 오히려 내가 그래서 환장 경제 해가지고 내가 새로운 작품을 하려고 거기서는 환생 경제, 환장 경제. 그네가 사실은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경제를 갖다가 죽여서 재산을 독식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써볼까? 명예훼손. 자, 지금까지 한 게 없어. 국민들을 위해서 한 게 없어. 실제로 경제를 죽이고 있어요.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이야기할 스스로 생각해도 면목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딱 국민들을 딱 갈라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 편 먹어, 쟤네 편 먹어. 딱 갈라치기 하는데 제일 가장 꼼수가 뭐냐면 이 역사 국정교과서죠. 그 갈라치기 한 거예요. 이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요건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뭐 소비자 소비를 하려고 하는 심리 지수들 있잖아. 지수들이 개선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최경환이 그랬지. 야, 진짜 너무하더라고. 저기 있잖아요. 소비 심리가 개선된 거는 메르스니 세월호니 해가지고 너무 그동안 안 썼잖아. 그렇게 안 썼기 때문에 이제 좀 우리 애 보니까 옷도 좀 더 이상 낡게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것 같고 가방도 바꿔줘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야. 맞아. 어머니들이 그래서 이제는 좀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동안 하도 안 써가지고. 그래서 소비 심리가 나아진 거지. 이걸 뭘 정책 자리에서 나아진 줄 아세요?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이제 요거 가지고 방송 많이 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를 14일 동안 했잖아요. 제일 대박 난 건 백화점이었다? 대기업 유통 기업은 이렇게 잘 됐는데 그 전부터 계속 걱정했던 게 대기업 그렇게 가게 되면은 재래시장이라든지 특히 그 백화점에 입점하는 유통업체들의 하청기업들은 어떡하냐라고 했는데 죽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거는 현장에서 증언들이 나온 겁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하면서 백화점 매출 올라가고 대형마트는 올라갔어요. 그런데 재래시장들은 별로 개선된 게 없었고요. 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제조하는 업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내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치. 그러면 누굴 쪼갰습니까? 하청업체? 납품 단가 내려! 아이, 한 거라고요. 아이, 저 좀 살려주세요. 뺀다! 아이, 이렇게 된 이래가지고 거야. 할인을 갖다가 줘서 그 매출이 올라간 거예요. 그것도 지금 일부는 납품 단가를 더 못 내린다고 하고 하니까 그 롯데한테 감히 납품 단가 더 내리라고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은 롯데 상품 같은 경우는 뒤에 보면 딱 옛날 그 가격이에요. 옛날 그 가격이. 옛날 그 가격인데 코리아 빅세일이야. 예. 뭐냐면은 이게 그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막 이게 휴대전화도 막 50%로 깎고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대형 TV가 70%야 신상품이. 제조사가 직접 들어가서 블랙 프라이데이 하기 때문에 제조사가 깎아버리니까 싸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유통사만 들어가고 우리나라는 지금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는 유통사만 들어갔거든. 쉽게 그러니까 말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과 우리나라의 환경이 다르고 다르지.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주도한 데가 달라요. 미국에서는 제조업체들이 주도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왜 제조업체들이 주도를 하냐면 자 1년 전에 미리 올해 그 어느 정도 팔겠다고 예상 다 하잖아. 근데 그 예상 맞을 수 있어? 잘 안 맞지. 점쟁이여도 못 맞춰 그치. 이거. 100만 대를 생산해 놨는데 100만 대 다 판다? 누가 어떻게 100만 대를 딱 저스트하게 어떻게 파냐? 어떻게 보면은 무슨 사태 벌어지면은 50만 대밖에 못 팔 수도 반밖에 있고 못 팔 수 또 있고. 어떨 때는 120만 대가 팔릴 수도 있어. 그러면 갑자기 또 새로 찍어야 되잖아. 그럴 때 저하게 된다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왜 이거는 제가 직접 혜태 이사님한테 들은 거니까 믿으셔도 돼요. 허니 버터칩을 왜 그렇게 생산 라인을 갖다 더 풀가동해가지고 더 많이 찍지 않은 줄 아세요? 그렇게 찍어놨다가 안 팔리면 어떡할 거야? 그렇지. 재고 관리라고 하는 게 현대에서는 핵심이에요. 재고 관리를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행사가 필요한 거야. 맞아. 이 행사를 염두에 두고 있잖아. 1년 전에 이 행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업체들에서 자 라인 좀 증설해가지고 한번 찍어보자. 해보자. 이런 걸 해볼 수가 있는 거야. 맞아, 리스크를 안고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조금 많이 생산하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좀 떨이로 판매를 해서 현금이라도 가져오면 되니까.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저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느 날 정부가 블랙 프라이데이 해.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유통업체만 가지고 그럼 제조업체들을 갑자기 어떻게 더 만들어? 안 되죠. 못 하죠. 못 하는 거야. 망하거든. 왜 손해 보고 그걸 더 만들어 팔아? 망하거든. 근데 이전에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많이 생산해 놓은 게 있었다. 그럼 블랙 프라이데이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해놓고 소비 심리가 올라갔다. 경제가 잘했다? 분노하니까 계속 얘기하시네. 이렇게 망쳐놓고서는 한 게 없으니까 한게 결국 없으니까? 근데 총선에서는 이겨야 되잖아. 이겨야 되지. 표 달라고 해야 되지. 표 달라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 칼라치기 주체 사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누구야? 노무현 정부가 아니야. 지금. 그거 진짜 내가 박근혜 정부야.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의 직원들과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들과 박근혜 정부에서 뽑은 사람들이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다 들어가 있고 검증을 하는 주체들인데 걔네들이 주체 사장을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 오케이. 지금 오케이. 이건 한마디로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총선하기 위해서 네. 책도 안 보시고 TV도 잘 안 보시고 내내 그냥 종편이나 보시고 그런 어르신들 네. 협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치. 협박. 왜냐하면은 그리고 이념 논쟁으로 만들어야 전책을 따져보지 못하잖아요. 네. 경제의 실수 같은 게 다 가려져. 다 심지어는 벌써 지금 다 가려졌잖아.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김무성을 개판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묻혔어. 그럼 맞아요. 자, 일단 어르신들은 지금 그 종편 쪽만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 실제로 확인 안 하시잖아요. 신문에서 나온 거 아니다라는 게 안 보시잖아요. 그냥 선동으로 현수막에 주체사를 가르친다라고 하니까 이게 다 큰일 난 거야. 큰일 난 거야. 그러고서 이제 손자 교과서를 뺏어 보는 거야. 그런데 거기 진짜 주체 사상 이렇게 나와 있네? 알고 보니까 이거 큰일 난 거야. 읽어보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그런 걸로 따져서 지금 저 종북이다라고 없애야 된다 그러면 네이버 백과사전부터 없애야 돼요. 제가 네이버 보여드릴까요? 요즘 애들은요, 그 교과서보다 네이버 더 많이 보잖아. 거기에 주체사상 항목들이 왜 이렇게 많아? 굉장히 많아요. 위키백과에서도 다 주체사상 다 항목 있고. 다 가르치고 있어. 이거 어떡할래? 다 없앨까? 다 없앨까? 네이버부터 잡아넣어. 국가보안법 위반이잖아. 주체사상이 다 설명돼 있다니까. 그거 알아요? 얼마나 자세히 돼 있는 줄 아세요? 저번에 문제가 됐던 국사 교과서 거기도 주체사상 거기에 다른 데보다 다른 검인정 교과서보다 거기에 주체사상 항목이 따로 돼 있고 굉장히 훨씬 더 많이 잘 나와 있다라는 거. 그거보다 더한 거 있어. 뭐
거민정 교과서 나오기 전에 교학서 교과서 나오기 전에 대한 교과서라고 걔네들이 만든 만든 것 같아. 뉴라이트 애들. 예. 거기는 2장이야. 와. 주체 사상 내용만 상세히 2장이야. 심지어는 거기 주체 사상에 적혀 있는 그 말 그대로 갖고 왔어. 뭐 위대한 지도자 영도 어쩌고 그런 것들을 갖다 고스란히 써 갖고 왔어. 다른 교과서에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주체 사상 간략하게 요약해 가지고 써놨지. 그런데 그 대한 교과서 2008년에 나왔을 거야 아마. 그 이명박 정권 나오자마자 만들어낸 거 있잖아. 맞아. 거기에는 2장이야. 보통 주체 사상이라고 교과서에 기술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있죠. 한 서너 줄이거든. 기껏해 서너 줄. 그리고 비판이 두 줄. 이 서너 줄 중에 비판이 2줄. 주체 사상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사상이 아니라 뭐 종교가 다, 뭐 혹은 사상이 아니라 이걸 갖고 우상화하고 쓰고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써는 게 다야. 이거 주체 사상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대학 교과서 그거 대학원 거 아니야? 아주 웃기는 짓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진짜 종북은 누구냐. 그러니까 요거까지 정리해 주고. 자, 왜 교과서 국정화 반대냐? 첫째, 올바르지 않은 교과서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둘째,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셋째, 정치 도구를 교과서로 만들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다. 이거 많이 퍼뜨려 주세요. 많이 퍼뜨려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거 종북 교과서라니까 북한 따라서 하는 거라고. 그래요. 북한이 교과서 갖고 이런 짓 한다고. 북한이. 북한이 이런 짓 하는데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종북 교과서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네 번째, 외교적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교과서를 만들게 되면. 어떤 외교적 문제가 생기냐고요? 다른 얘기 안 해놓고서. 아니 그런 거 미리 이렇게 킵 하나씩은 해오기로 했잖아. 알았어. 자, 외교적 문제가 생기냐? 어떤 게 생기느냐고? 자, 당장 일본에서 후소사 교과서 만들었을 때 한국에서 난리 났잖아. 그런 교과서 만들면 안 된다고. 너희도 왜 미화하는 교과서 만드냐? 근데 우리가 독재 미화하고 앉았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다 아니 새누리당 의원들이 입을 맞춘 듯이 똑같이 어디서 그렇게 뽀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다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나라의 자존심을 훼손시키고 우리 국가를 갖다가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교과서가 미화하는 교과서야. 외교적인 문제 생긴다고. 그게 당장 중국하고 일본하고 문제 안 생길 것 같아? 일본에는 후코가 후소사 발음 더럽다. 후소사 교과서가 그래서 우리가 욕을 했었잖아요. 왜 역사를 역사대로 사실대로 기술하지 않고 자기들 좋을 대로 미화하냐고. 근데 그걸 따라 이제 우리는 일본한테 교과서 문제 얘기를 할 게 없어져. 이런 교과서 만들면 할 말 없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일본 누리꾼들이 그렇게 쓰고 있다니까. 일본 누리꾼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비난하고 있는 줄 알아요? 아유, 그 조센징 애들, 한국 애들은 이제는 교과서도 미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왜 우리 교과서 갖고 시비를 거는 거야? 그치? 이런다니까? 속 터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네 가지 사유를 종합해 보면 지금 이 교과서를 국정화시켜서 만들겠다고 하는 애들은 어떤 세력이야? 친일 반민족 세력이야. 친일 반민족 세력이야. 우리 아이들 죽이고 북한 따라하고 심지어는 일본을 우리가 비판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세력들이 친일 반민족 세력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도대체? 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거 읽고 진짜 소름이 끼쳤거든요. 왜냐? 일제시대 때 마지막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 누구냐면 아베 노부유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베? 네. 총리의 할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조선 총독 마지막 총독으로서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그건 내가 읽어볼게. 재미없으면 내가 읽을까? 내가 읽어볼게. 자, 잘 들으십시오. 우리 김성수 평론가. 자, 아베 노부유키의 예언입니다. 갑자기 몰입해서. 아베 노부유키의 예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게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했던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걸릴 거다. 왜? 우리 일본이 조선인들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놨기 때문이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처럼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의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어우, 진짜 때리고 싶네. 진짜 너무 실감나게 얘기해줬네. 자, 보십시오. 제2의 아베들이
예. 지금 이 교과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종북 교과서, 애들 네. 죽이는 교과서, 올바르지 못한 교과서. 나 이거 보면서 소리 끼쳤던 게 뭐냐면 아베 노부유키는 조선이 위대했다고 얘기했어요. 찬란한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조선을 인정하는 겁니다. 일본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우리 조선을 통해 가지고 자기 문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걔네들이 인정하는 역사를 거예요. 제대로 안다면 그럼 조선을 칭찬할 수밖에 없어. 네. 근데 그거를 가리고 위해서 메이지 유신을 하고 우리도 유신했잖아. 그 메이지 유신 꼰따가지고 그런 걸 가리기 위해서야. 실로 자기가 일본 육사 출신이었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남노당에 입당해가지고 조직 총책했었고 그런 걸 다 가리려고 유신이라고 하는 걸 한 거야. 그래놓고선 교과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 배운 사람들이 탄신제를 하고 있잖아. 그렇지, 지금. 탄신제 반인 반신 구미에서. 자,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조선은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식민교육의 시작인 거야 이게. 그러면서 나 아베 노부유킨 다시 돌아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와 있는 것 같아 이미. 이미 돌아온 것 같아. 100년 걸릴 거라고 했는데 100년도 안 걸렸어. 모 당에 많이 계신 것 같고. 아, 참 진짜. 그리고 우리 지금 영상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 JTBC의 긴급 토론으로 예. 무슨 나왔던 내용이에요? 영상이에요.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교과서 특히 교학서 교과서의 저자가 직접 나와서 토론에 참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가 직접 뭐라고 말했는지 좀 들어보시죠. 교수한테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죠. 수탈과 수출의 차이가 뭐냐고요? 아니요, 근데 답변을 안 하셨죠.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필요 없고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리고 아니 그거에 대해서 싶은 답변을 좀 부분인데요. 주시든가 아니면 제가 답변하든가. 예, 잠깐만요. 답변하시죠. 예. 예. 수출과 이 그 수탈의 차이는요. 어떤 우리에게 뉘앙스를 주냐면요. 수출은 돈을 받고선 그 내보낸 거고 외국으로, 수탈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간 거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게 돼요. 만약에 그 뉘앙스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컨대 무슨 얘기냐면 이 뺏어갔다고 하는 의미, 돈을 주지 않고 뺏어갔다는 의미에서 수탈을 썼다고 한다면 그건 그 당시의 현실을 잘못 이해한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돈을 주지 않고서 뺏어간 거는 없어요. 그 당시에 만약에 이 일본과 조선 사이에 이 교역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의 차이에서 조선이 불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수출 과정에서 조선이 불이익을 당했다는 식으로 다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수탈당했다고 하는 것만 안 되는 겁니다. 권희영 교수님, 한 가지만 말씀. 네. 100원짜리를 10원에 갖고 가는 거 수탈입니다. 어떻게 돈 하나도 안 주고 갖고 가는 것만 수탈이라는? 그러니까요. 제가 국어 교과서까지 지금 새로 쓰십니까? 아니요. 자, 우리가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수탈과 수출의 그 차이를 개념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한다고 한다면 마치 수출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은 트집 잡기에 불과한 것이지. 불과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그 당시에 상대방 교과서를 트집 잡기에 불과하는 차원에서 나왔던 것이지. 아니요, 정확한 개념에서 나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개념에 대해서 이철 교수. 야, 자, 진짜 ham스는 아닌 것 같아. 저거 말이 돼 저게? 저분이 한국학중앙교육원 교수세요. 저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니야?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저런 거를 쓰는 거예요. 교과서에 썼어요. 실제로 교학서 교과서에. 그게 교학서 교과서다. 자, 아이고. 오늘부터 있잖아요. 이런 교과서가 시중에 나오게 되고 그걸로 애들이 배우게 된다면 조폭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지셔도 됩니다. 그럼. 당당하게 나는 가서 당당하게 보호료를 받는다고 하세요. 그래, 그럼. 예. 주는 게 있잖아. 그럼.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물건 가져올 때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그럼. 10,000원짜리인데 1,000원만 내고 가져가면서 이거는 훔친 게 아니에요. 수탈이 아니야. 내가 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전국이 조폭 좋아했다. 씨. 어떻게 이런 몰상식하고 그리고 국어 사전에도 있지도 않는 이런 개념을 갖다 자기 혼자 얘기하면서 수출이라고 하는 강변을 합니까? 이 내용을, 이 논리를 누가 고스란히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일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우리나라를 자기네들이 근대화시켰다고 얘기하면서 대표적인 게 우리는 아프리카를 착취한 영국이나 이런 데처럼 돈 한 푼 안 주고 노예로 부리지 않았다. 우리는 월급 다 줬다. 근데 그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나중에 일본 패망을 한다면 그럼 그 월급 인정해가지고 돈으로 쳐준 줄 아세요? 그냥 뺏어간 거야. 뺏어갔는데 최소한 형식적인 뭔가를 만들어놔야 되고 그리고 앞잡이들, 그 중간 앞잡이들한테 불을 갖다가 쌓아주기 위해서 그 친일파 새끼들. 염상진. 그런 새끼들한테 불을 쌓아주기 위해서 걔네들이 회사를 만들고 걔네들이 대리하겠지. 그리고 걔네들이 뒷돈 챙기겠지.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나쁜 새끼들하고 얘네들은 교육이 좀 있었는지 몰라. 일본 놈들하고 그 나쁜 개 친일파들하고는 교육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개 친일파. 그냥 수탈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적습니다. 이거는 일본 교과서가 기술한 내용이고 이런 교과서가 실리게 되면 일본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교과서랑 니네 교과서랑 똑같은데 뭐 왜 난리야? 나중에 나라도 합치자 그러겠다? 얘네들은 속으로는 그런 거야. 아이고. 일본의 한 도가 되고 싶어 하는지도 몰라. 혹은 미국의 한 주가 되고 싶어 하는지도 몰라. 얘네들은요, 자식들의 국가를 좀 검증해 봐야 돼요. 맞아. 국적 포기하고 어떤 나라의 그 사람들이 돼 있는지 한번 봐야 돼. 자, 그래서 아베 노부유키가 나는 다시 돌아온다 이야기한 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이게 화가 안 나? 화가 나니까 머리 뚜껑이 막 열리니까 머리가 안 나잖아 지금. 그렇죠. 아이, 진짜. 지금 우리는 냉정하게 이번 교과서 사태를 보셔야 됩니다. 이 교과서는요, 나라를 위하고 아이들의 입시를 걱정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총선에 이기려고 만드는 겁니다. 총선에 이기려고.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왜 이런 분란을 일으켜서 이 정권은 싸움박질 시키는 거 이외에는 하는 게 없어. 한 게 없어. 처음에는 노무현 문재인 그 대통령 후보 지지자와 자기네 지지자들끼리 싸움을 붙였어. 싸움 붙여. 그 다음에는 또 누구랑 싸움 붙였지? 그 세월호 유가족들과 그 다음에 그 소상공인들과 싸움 붙였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야? 하여튼 싸움 붙이기 대사. 이번엔 또 임금 피크제 가지고 젊은 애들과 그렇지. 노인들 싸움 붙이고. 세대 뭐 갈등 시키고. 온통 싸움만 붙여 싸움만. 싸. 그렇게 싸움 붙이고 있다 보면 투표하러 갈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지? 이 사람이 무슨 정책이 있지? 잘 모르는 거야. 에이 몰라 1번부터 찍어. 이렇게 될까 봐. 그걸 갈라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선거에 있어서 전략으로 삼는 거예요. 갈라치기 전략을 아주 기가 막히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짓을 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우리 세금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 죽이는 짓을 하는 거지. 우리 애들이 뭘 못합니까? 네? 자, 지금 시간이 다 됐어. 빨리 예. 그 정리해야 빨리 돼.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명박 대통령 때 MB는 그때 중고딩들이랑 싸웠잖아. 그렇죠. MB는 중고딩들하고 싸웠어요. 근데 GH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랑 싸우냐? 역사책이랑 싸우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 얘기 있었죠. 좋은 대통령은 그러니까 좋은 정치 지도자는 역사를 새로 만들고 형편없는 지도자는 역사책을 바꾸려고 한다. 바꾼다. 연산군이 대표적이야. 연산군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역사책 보고 사실대로 기록돼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 그러면서 다 죽여버리고 사활을 일으켰잖아. 역사책을 새로 쓰게 했죠. 실록을. 그래도 연산군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연산군. 그래도 그 기록은 나중에 남습니다. 고쳤어요. 남죠. 남습니다. 지금 이따위 짓을 하시는 분들 이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이 자체가 역사예요. 이거 남습니다. 역사에 당신들 이름이 남는다고 이런 식으로 일본 따라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남는다니까. 예. 자, 오늘 정리를 합시다. 우리 앞으로 가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애들 죽이는 교과서 반대한다. 그리고 가짜 교과서. 그러니까 정설이 아닌데도 정설이라고 얘기하니까 가짜 교과서, 사기 교과서 반대한다. 종북 교과서 반대한다. 그리고 일본 후쇼사 교과서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국정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수다 그 시즌 2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하단에 지금 이메일을 나가고 있죠. 이 이메일로 여러분께서 이렇게 꼭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그 주제 있으면 한번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 여러분께서 마수다에게 좋은 주제 이렇게 보내주고 싶다. 이럴 때 어떤 걸 보내주면 되는가 그 고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례로 하나 가져온 게 있습니다. 우리 그 최유한 평론가에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국정화 역사교과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천까지 하십니다. 고양시에 사시는 시민인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지난 10월 13일 날
스스로 유인물을 만들어셔서 지하철 앞에서 나눠주셨어요. 나눠줬어요. 이것이 SNS에 쫙 퍼졌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시민은 국정 역사 교과서를 왜 반대해야 하나? 근데 논리가 굉장히 정연해서 그래서 간략하게 좀 간략하게 밑줄 친 부분들만 저희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향 시민 여러분, 이런 시민을 갖고 계시다는 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민이 여기 살고 계신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역사는 공유된 기억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국정화는 한마디로 공유된 기억, 그 역사를 그들의 입맛대로 재편, 배치하고 국가의 시각으로 국민을 세뇌시키는 기억 파괴 공작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가가 역사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밑바탕에는 국민을 지도의 대상으로 보는 오만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우리 시민은 국가의 지도화에 생각이 주입되는 그런 객체가 아닙니다. 지금의 역사 국정교과서는 다시 아이들을 역사에서 멀어지게 하는 바보 만들기의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의 공유기억을 지우는 침탈행위고 또 시민의 표현과 자유, 사상의 자유를 초헌법적으로 파괴하는 도전행위며 위법행위이다. 예. 당장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 이런 것들 저희 보내주십시오. 저희들한테 이런 것들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소개도 하고 예. 또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취재도 해가지고 더 풍성하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감동이었어 진짜. 이거 진짜 이 글은 저희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 구구절절의 명문이에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고향 시민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진짜 글을 진짜 잘 쓰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 역사를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분들이시고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 대한민국이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이 배웠다고 하고 세상에 무슨 학자니 무슨 위원장이니 뭐 교수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든 거기 붙어가지고 그 월급이나 더 받아보겠다고 그놈의 기득권 때문에 갑자기 70년대 국정교과서 저자들이 훌륭했다고 얘기를 하고 앉았나 아니면 뭐 무슨 우리나라 교과서 그에 뭐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 교학사 더 많잖아 진짜. 교학사를 떠나서 그리고 주체사상을 갖다가 좀 알기는 알아야지 주체사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비판할래요? 진짜. 최소한은 대충 어떤 얘기라는 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래서 그 검인정을 담당하는 그런 쪽에서 이제 교육 지침을 낼 때 주체사상 써놓고 이거를 갖다가 언급하고 비판하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그거에 다 충실히 따른 거예요. 검정 교과서들이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게 가르치는 거냐? 자, 아무튼 오늘 얘기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저희들은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광고 좀 보내주세요. 아니 저는 막 호언장담하면서 광고가 뭐 줄을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호언장담하니까 안 들어와. 그러니까 불쌍하게 광고 좀 보내주세요. 아니 뭐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꼭 이런 그 광고,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이게 광고를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얼굴 뜨거워서 말도 못하겠다. 예, 뭐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이런 너무나 답답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절제되지 않는 감정을 좀 노출하고 그래서 때로는 귀가 시끄러우시거나 또 혹은 불편하셨던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의견을 좀 내주십시오.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최대한 이성적으로 자제하면서 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형이 훨씬 더 시끄러웠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걸로 하죠.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제발. 신선한 원두, 향긋한 커피가 있는 여기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 국민 모두 함께하는 공간, 국민TV 그리고 국민카페. 달콤한 커피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드립니다. 향기로운 커피가 있는 곳,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고 사람 향기도 느낄 수 있는 넓은 문화공간,
생생한 라이브 공연, 그리고 도심 속 작은 미술관까지. 낭만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카페, 국민 카페 온에어.